안녕하세요. 로아컴퍼니입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려니 주변에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2020년 9월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새댁 로아가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결혼 준비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결혼 약속을 잡은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은 크게 웨딩홀, 많이 들어보셨던 스드메, 상견례, 예물, 예단, 예복 같은 예절 시리즈, 그리고 부부의 보금자리인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딩홀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웨딩홀은 베뉴라고 많이 불러요. 베뉴의 뜻은 장소를 뜻하는 말이어서 결혼 준비를 할 때 베뉴는 결혼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식장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예식장을 예약하는 게 조금 여유가 있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할 때는 1년 전에 예약해야 했었어요. 하시고 싶으셨던 예식장이 있으시다면 전화해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월 달에 할지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괜찮으신지, 제사나 다른 집안 행사가 있는지 여쭙고 어느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릴지 여쭤본 후에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견적을 뽑아보고 예약했어요. 이러한 웨딩홀에서는 주차 가능 대수, 소인식권 유무, 좌석수, 버진로드, 성고 높이, 리허설 여부 등등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장에 초대하려면 청첩장이 있어야 하고 결혼식의 역동적인 장면을 담은 결혼식 영상인 DVD와 본식 스냅이 있습니다. DVD도 예식장이 정해지면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짝꿍이라고 같이 짝지어서 계약할 분을 구하시면 더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결혼 준비 카페나 커뮤니티 이런 곳에 짝꿍 구하는 걸 간혹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외에 부케 및 코사지, 패백, 주례, 축가, 사회자, 웨딩카 등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드메입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어서 스드메라고 부릅니다. 스드메 패키지 하면 플래너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키지를 묶어주고 진행할 플래너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꼭 플래너와 같이 하거나 스드메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직접 스튜디오 하나, 드레스 하나, 메이크업 하나 각자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드메, 스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래너 없이 직접 하나씩 계약하는 것을 워킹이라고 해요.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자면 스튜디오는 리허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본식, 즉 결혼식 전에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미리 받아볼 수 있어서 리허설이라고 불러요. 스튜디오 계약 시 원본이 필수인지 추가 금액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원본과 수정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폰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드레스는 드레스샵을 두세 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샵을 선정하는데 이것을 드레스샵 투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정한 샵에서 내가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가봉이라고 합니다. 이때 드레스를 입어보는 과정을 담은 스냅을 찍는 것을 가봉 스냅이라고 불러요. 메이크업은 신랑 신부 메이크업 말고도 혼주 메이크업도 챙겨야 해요. 여기서 혼주란 혼인 가정의 주인을 말하며 보통은 부모님을 지칭할 때 많이 써요. 저희는 혼주 메이크업을 예약할 때 부모님하고 저희 친오빠 부부 메이크업도 같이 예약했어요. 얼리 스타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통 일정보다 조금 일찍 시작할 경우에 그 메이크업 샵에서 일찍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때 드는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 다음은 심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예절 시리즈예요. 상견례, 예물, 예단, 예복이 있는데 예물과 예단을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먼저 예물을 살펴볼게요. 한자로 보면 예는 예절할 때 예를 쓰고 물은 물건 할 때 물을 써요. 예를 갖추기 위한 금품으로 시부모님께서 신부에게 주는 금품도 예물이라고 해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 말이죠. 헷갈리니까 예물은 신랑이 신부에게, 예단은 신부가 신랑에게 주고받는다라고 정리해봤지만 사실 예물은 신랑이 차는 시계 같은 이런 물건들도 다 포함된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물과 혼서지 등등을 담은 상자를 함이라고 부르고요. 함 사세요 하면서 오징어 탈 쓰고 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새는 이렇게 잘 안 하지만요. 다음은 예단인데 한자로 보면 마찬가지로 예절할 때 예, 단은 비단할 때 단을 써요. 예단은 옛날에 신부가 신랑 댁으로 비단을 보내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크게는 현금 예단과 현물 예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복은 말 그대로 예를 갖춘 복장이에요. 결혼식장에 맞는 복장을 갖추려면 한복, 양장, 드레스 등 행사에 맞는 복장으로 예를 갖춰야 하는데 양가 어머니 한복 같은 경우도 치마색을 맞춘다든지 대여를 할지 맞춤을 할지 이런 과정들의 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복장에 필요한 액세서리 등도 챙겨드리면 센스 있는 신랑 신부가 될 거예요. 예절 시리즈는 상황에 맞춰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양가 부모님들께 잘 여쭤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입니다. 집하면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집을 살펴볼 때 어떤 걸 봐야 하는지, 결로가 뭔지, 집 상태뿐만이 아니라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계약을 할 뻔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금자리를 구하게 되면 인테리어도 해야겠죠.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하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전, 가구, 소품 등을 이용한 인테리어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기타 사항으로는 현금 영수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하다 보니 체크리스트도 있는데 예를 들면 웨딩홀에서 체크해야 할 것은 청구, 버즌로드 길이 등등이 있겠지요.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상황에 맞춰였습니다. 옛날에는 정해진 답이 있었지만 요즘은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황에 맞춰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은 편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가이드가 없어서 힘들기도 했어요. 다만 확실한 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결혼 준비 순서에 대해서 다룰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